인종차별 당한 적이 있어요. 그건 진짜 최악이다. 한 얼마나? 30%. 엄청 대박인데요. 여기도 신겨라 이런. 오, 약간 드라마에 나올 법한 상황이. 와 이건 조금 선 넘은 거 아닌가요? 원래 단어는 전성훈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이제 31살이고요. 지하상가나 플리마켓 같은 로드샵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8살 김소윤이라고 하고요. 명품 빼고 다 했었었고 뭐 직종에서는 홍대 로드샵에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28살 최승진입니다. 명품 신발 브랜드인 골든구스 매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유서경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93년생, 올해 30살입니다. 현재는 패션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고요. 예전에 런던에 위치한 디올 매장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 있으셨어요? 부평 지하상가라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매장이 있어요. 그 맞아 미로 같은 곳 아닌가요? 그곳에서 근무를 했었고, 저는 자파 매장, 뭐 귀걸이나 목도리 같은 거를 이제 위주로 팔았었고. 패션 잡화 같은 거요? 네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플리마켓이라고 제가 돈 주고 가서 물건 한번 팔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경험을 했었는데 좀 많이 만지셨나요? 아니요, 잘 안 됐어요. 어렵죠? 진짜 이뻤는데. 어렵죠. 소연님은요? 저는 원래 바로 전 오래 있었던 직장은 플랫폼이라는 수입 편집샵이었고, 그리고 이제 로드샵 같은 경우에는 홍대 로드샵이었는데, 외국인 분들이 좋아할 만한 되게 아이돌 복장이라든가 좀 독특한 옷들 있잖아요. 이거를 약간 케이팝 옷이다 라고 하면서 팔았었는데, 이 두 분 명품 빼고 다 했던 사람이라서 이 두 분의 업종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대단한가요? 명품이잖아요. 좀 단가가 있었던, 관리도 어려울 수 있는 직종인데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골든구스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약간 알죠. 좀 신다 버린 것 같이 생긴 약간 아유. 좀 빈티지 신발. 예, 전 처음에 감성이에요. 그랬거든요. 예. 그 신발 브랜드에서 이제 일을 한 1년 정도? 좀 1년 좀 안 되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프로모터라는 직업을 지금 어떻게 보면 프리로 하고 있는데, 뭐 샤넬이라든지 딥티크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레도 뭐 이런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프레드 주얼리라든지 뭐 까르띠에 이런 쪽도 다 지금 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골고루 들어가시군요. 저도 예전에 프로모터 잠깐 해봤거든요. 뭐 잭시오라든지 아, 그런 브랜드 같은 것도 해봤는데 프로모터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냥 입구 앞에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정장 같은 거 입고 검은색 셔츠. 그 혹시 향수 그 시향 나눠주시고 그것도 맞아요. 다- 포함인 아. 거예요. 사실 판매 실적만 인적이 안 되고 그냥 거의 하는 일은 직원분들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런던에 있는 디올 매장이에요. 런던의 셀프리지 백화점이랑 헤롯 백화점. 발음이 되게 좋으셨어요. 해외 팔아. 감사합니다. 두 군데에 있는 디올 매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또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제가 디올 소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로테이션을 돌려요. 처음에는 셀프리지로 보내고 그 다음에 헤롯으로 보내고, 원래 그냥 디올 부티크 거기도 보낼 예정이었는데 제가 그만둬가지고 거기는 못 가고. 부티크가 제일 큰가요? 매장 규모 자체는 아마 부티크가 제일 클 거예요. 네. 아, 그래도 유능한 인재셨나 보다. 이렇게 더. 그냥 그쪽 시스템이에요. 일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로테이션 돌리는 시스템이라서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 취업하는 방법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텐데, 어렵지 않다, 만만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흔하게 뭐 공고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알땡 사이트라든지 오늘 알바 뭐 땡땡. 잡땡 사이트라든지 그런 곳을 보고 이제 알바식으로 가서 직원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취업하는 방법은 그 생각보다 그래서 쉬워요. 임무는 솔직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지 멀쩡하고 사지 멀쩡하고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고 손발 있고 물건 관리 잘하고 훔치지 않고. 훔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저 사실 해외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다 보니까 저도 똑같아요. 그냥 그 사이트 이제 흔히 아는 주황색 사이트랑 이제 노란색 사이트 많이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올라와 있나요? 네 올라와 아. 있어요. 이제 거기도 올라오고 뭐 샵 땡땡이라고 이제 백화점 샵마땡. 네. 네. 거기에 이제 또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 보고 지원했다가 불특별히 이렇게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해외는 어떤지 궁금해요. 저는 그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각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보면은 그 커리어 라인. 커리어. 와, 네. 영국식 영어인가요? 네? 영국식 영어? 아니 커리어. 네, 커리어 란이 있어요.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커리어를 들어가면은 디올은 그 LVMH라는 곳 소속인데, 그 LVMH의 구인글이 쫙 올라와 있는 사이트로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라인 브랜드들을 하나씩 다 넣어보고, 예를 들면 구찌면은 구찌는 또 캐링 그룹 사이트가 또 연결이 돼요. 뭐 해외 샵마땡 같은 건가요? 그냥 그 계열사? 그룹
약간 우리나라 롯땡. 네, 그런 그룹 계열사의 커리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구인 글을 보고 될 수 있는 건 다 찔러봤어요. 그러다가 하나 걸린 게 디올. 네. 디올. 판매직의 장점과 단점 뭐 장점은 없어요? 아니요, 있죠. 사람 상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좀 알 것 같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상이 없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좀 됐긴 했지만 동전 그냥 집어 던지시는 분도 있고, 뭐예요? 뭐 코인 노래방인 줄 아셨나? 잡아서 돈. 상품권 같은 거 들고 와서 왜 안 되냐, 유효기간 지났는데. 뭐 안 되는 거를 대달라는 게 제일 난감한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브랜드별로 다르다 생각해요. 뭐 직원 할인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백화점은 그 임직원 세일 들어갈 때, 로드샵은 좀 자유로운 것도 있고, 그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점은 몰이나 백화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몰은 10to10이었나? 10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나니까 너무 늦게 끝났던 게 단점인 것 같고, 사람 상대하는 건 어느 직종이나 뭐 이상한 사람은 있으니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판매직의 최대 장점은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할 수 있고 추울 때 좀 따뜻한 데서 일할 수 있는 게 저는 공부를 제일 잘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쵸. 그냥 네. 되게 어떻게 보면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그 단점은 서 있는 거. 다리 아파. 다리 팅팅 진짜 부었어요. 다리 너무 진짜. 아파요. 아파서. 네. 다리 진짜.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저는 진짜 하루 하고 그만둬야 돼 이 생각까지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유일하게 앉을 수 있을 시간이 밥 먹는 시간. 맞아요. 밥 먹거나, 네, 맞아요. 그럴 때 말고는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공기가 안 좋은 거. 맞아, 백화점은 먼지. 사람이 많이 다니고. 뭐 실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밖을 못 봐요. 그래서 지금 밖이 뭐 어두워졌는지 비가 온지 이런 건 하나도 모르죠. 제가 겨울에는 목도리를 팔았었잖아요. 목도리에 먼지가 의류에서 나오는 먼지들 그게 진짜 뭐 알레르기 생기고 하잖아요. 온먼지가 진짜 폐에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삼겹살 많이 먹고 다니긴 했어요. 연관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초과 근무가 없다? 그냥 백화점 끝나는 시간에 딱 끝난다. 저는 백화점 끝나고 팝업하면 정리하고 그랬었어가지고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좀 다르죠. 아니, 해외 쪽이랑 복지가 좀 이제 딱 그 칼 같았던 거 아닐까요? 국내는 약간 돌아갔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뭔가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래도 좀 추가로 일을 하긴 했는데 평소에는 그냥 뭐 오픈할 때 가고 닫을 때 가고, 그리고 단점은 아까 말하는 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너무 다리가 아파서 특히 저는 구두를 신고 일했는데 이게 거기서 주는 유니폼 구두가 진짜 딱딱하고 키를 갔나요? 그런 굽이 있는 구두는 다행히 아니었어요. 그 단화였는데 단화 자체가 너무 딱딱해서 발을 이렇게 조이는 거예요. 쿠션감 있는 게 편한데. 네,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도 발 변형이 몇 개월은 계속됐었어요. 여기에 막 굳은 살이나 이런 게 몇 개월은 더 갔어요. 일을 그만둔 후에도. 그러면 뭐 직원 혜택? 저는 이미 혜택을 장점으로 좀 말하긴 했는데 사장님이 회식 같은 걸 좀 자주 해줬어요. 그거는 단점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싼 거 많이 사주시고, 그리고 항상 회식하면 택시비를 지원해서 보내주셨어요. 사장님이 좋으셨네. 저희는 원래 할인이 좀 됐었어요. 직원 할인이 한 얼마나? 30% 정도. 와. 근데 저는 없었어요. 저는 신입이었거든요. 몇 개월부터예요? 그게 저는 인턴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 인턴 기간이 지나고 정직원으로 되면은 이게 30%를 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저는 아쉽게도 없었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인턴이었지만 LVMH 계열 화장품들을 엄청 싼 가격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일반 매장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따로 그런 할인몰 링크를 임직원몰 줘요. 같은 게 네네네, 있었군요. 임직원몰에 링크를 줘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와 있는데 거의 한 80~90%는 거저 아닌가요? 진짜요? 제가 진짜 이만큼 한가득 사서 20만 원이었나? 유통기한은 똑같나요? 그게 조금 확인을 안 했는데 조금 짧나요? 그래도 90%. 이거 엄청 대박인데요? 저도 이제 그 백화점 근무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서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니어, 시니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니어 전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직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정직원들은 뭐 사고 뭐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저 일했던 브랜드도 20%인가 30% 할인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유니화라고 이제 그 브랜드의 신발이 나와요. 네. 저는 그걸 못 받았죠. 그래도 골든구스 유니화는 탐난다. 그쵸. 근데 저 못 받았어요. 저희도 나왔거든요. 저희 막 그 프레드 페리라든가 세인트 제임스 팔았던 데라서. 근데 뭐 딱히 그 솔직히 브랜드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뭐 일단 받으면 주니까 좋죠.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주면 좋으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최악의 고객, 와, 그 최악의 고객 트라우마 오는데 점점. 인종차별 당한 적이 있어요. 그건 진짜 최악이다. 그러니까 제가 동양인 직원이니까 아무래도 막 이렇게 저한테 놀리듯이 에이 니하오 니하오 막 이러고 진짜 비속어 쓰고 싶네요. 네, 물건을 그래도 사가셨어요. 또 샀어. 산 와중에 결제를 다 해드리고 뭐 이렇게 땡큐 바이 이랬는데 막 끝까지 막 약간 이런 합장하면서 근데 그 나 코리안이라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소용이 없죠. 맞아요. 좀 이 사람들한테는. 크나큰 진상 고객은 못 만났었는데 못된 고양이 같은 그런 귀걸이도 있고 목도리도 있고 하니까 커플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자기 이거 이쁘지? 하고 막 이렇게 매고 하는데 약간 남자분들이 좀 센 척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 아, 뭔지 알아. 어떤 센척을. 제가 남자니까 막 되게 허세를 부리는데 이거 얼마나 한다고. 못된 고양이 같은 거. 까르띠에도 아니고. 자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래요? 그건 백화점에서나 하죠. 로드샵에서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그럼 허세를 부려요? 그냥 센 척? 여자친구 앞에서 센 척. 자기야 이런 귀걸이 내가 뭐 못 갑자기 사줄 반말 것 같아. 쓰고. 이거 가지고 와, 새 걸로 가지고 와 이래요? 맞아. 오, 그래요? 진짜 어렵다. 되게 디피컬트하다 정말. 근데 그런 분들 진짜 소수예요. 웬만한 커플분들은 되게 자기 체면 처리한다고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되게 소수인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 최악의 고객은 좀 스트레스를 풀려는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예. 자기가 쌓인 그런 거를 어떻게든 갑질로 풀으셔야 되는 분들? 뭐 아니면은 이런 경우 있었어요. 오히려 얼굴을 마주 보면서 웃으면서 하면은 솔직히 사람이 진짜 못되지 않은 이상은 그러신 분들은 없었고, 백화점에 온라인 몰을 하잖아요.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면 전화가 와요. 이거 지금 뭐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왜 이런 거 보내줬어요? 특히 신발 같은 경우에는 신발 왼쪽 오른쪽 느낌이 다른데 똑같은 245여도 아니라고, 아닌데 그걸 좀 이렇게 하신다거나 얼굴이 안 보이니까 더 감성적으로 하시는 오히려 온라인이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신발 매장을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신겨드리고 벗겨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냄새는 참을 수 있어요. 제가 또 비염이 있어가지고 환절기만 되면 좀 그게 도지는데 이거 신겨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오신 분들 중에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셨어요. 한 30대 초중반이셨던 것 같은데. 허리가 정말 아프신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분이 태도가 이제 제가 이렇게 신겨드리는데 신으시고 다른 쪽 발을 올리시더라고요, 저한테. 여기도 신겨라 이런. 그래서 저 거기서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죠. 어떻게 신겨드려야죠. 신겨드려야죠. 신발끈 예쁘게 리본 매줘야죠. 있어요. 벗길 때도 이렇게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얘기를 하시고 옆에 지인분이랑 사셨어요? 안 사셨던 거 기억해요. 꼭 그런 분들 안 사죠. 그런 분들이 나가시면서 안 사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또 한 분은 이제 나가시면서 옆에 야 이거 신어봤어? 그럼 인터넷에 사자 이렇게 하시고.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해요, 진짜. 사도 상관은 없는데 상관없어요. 굳이 앞에서 대놓고 들리게 이제 여기 인터넷에서 뭐 얼마 더 싸? 인터넷이 싼 건 당연한 시스템인데 어떻게 뒤에서 보면 사셔도 되는데 그걸 좀 대놓고 너무 얘기하기에는. 신어보고 인터넷에서 사자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의욕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그럴 수는 있는데. 굳이 앞에서 할 말은 아닌 거죠. 특히 또 판매지가 어쨌거나 매출 스트레스가 힘이 없는 직종은 빠지죠. 아니니까. 네. 네. 최악의 직장 상사 동료, 인격적으로 사람적으로 되게 아직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데, 제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설마 고객님이 이제 뭐 전화로 뭐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었대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맡겼었어요. 와 이건 조금 선 넘은 거 아닌가요? 오빠 보고 계세요? 이거 뭐 친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는 이제 제 상사였던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선 넘었다 그건. 그러니까 신혼여행인데 그때 매니저였고 제가 이제 부매니저였거든요. 그래서 네 고객님, 네, 그러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약간 해결해드릴 수 없는 감성적인 그런 거였어가지고. 또 백화점은 컴플레인이 심하니까 걸리면 안 되니. 무시 못하죠. 그럴 때는 그냥 로밍은 안 하고. 제가 코로나 때라 부산 갔었어요. 나도 영국 가고 싶었는데. 그랬었죠. 저는 정말 관리자, 매니저를 잘 만나야 된다고 느낀 게, 네. 제가 이제 일했던 곳에 백화점 업종 특성상 다 여성분이셨어요. 저 위로 다 여성분들, 저만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눈치 보는 일들도 좀 많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 매니저분과 부매니저님이 신경전을 벌이면 이게 미묘한 있다. 첫째랑 둘째의 그 싸움이 저는 있다니까요. 그러면 가운데서 그냥 고래등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번은 백화점은 보통 그 상품권 행사를 주말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브랜드가 그 층에서도 제일 매출이 잘 나오는 브랜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측에서 평일에도 백화점 상품권 행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객님분들한테 이제 알려야
드려야 되는데 이 매니저가 안 알리고 그럼 또 고객 입장에서 엄청 화나죠. 안 알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계속 상품권을 위에 가서 받아오라고 영수증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 그거 모르고 큰일 나는데 네. 가라로? 그게 막 쌓이고 한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이제 둘째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 혹시 어떤 걸로 뭘 받아왔냐?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매니저님이 시켰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고객님들한테 나가야 되는 상품권인데 그치, 큰일 그거를 났다. 본인이 다 이제 삥땅을 이제 친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결국에 그 둘째 분이 본사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매니저 자리를 얻어내셨나요? 그분이 얻었다. 맞아요. 그분이 매니저가 되셨다가 이제 그 연관된 두 분이 이제 잘리시고. 오, 약간 드라마에 나올 법한 상황이. 네, 근데 그분이 좀 도가 좀 지나치셨던 게 유니화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신규 분이 오셨는데 예전에 중고를 주시고 새로 나온 걸 본인의 유니화인 것처럼 이제 받아가지고 그거를 외부에서 이제 신고 다니다 그것도 걸려가지고 한 번에 다. 너무 걸릴 게 많으셨네. 아 근데 약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정말 예전에 판매직 분들 그러니까 진짜 좀 일부는 아닌데 좀 약간 악습관이 물려진 거는 제가 좀 봤었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다 정말 좋았어요. 매니저분들도 정말 다 좋은 분들을 만나서 운이 좋았었는데 딱 한 명이 이제 같이 들어온 거의 입사 동기 같은 애가 있었어요. 프랑스 여자애였는데 그 여자애가 이상하게 저랑 좀 입사 동기라 그런지 묘한 경쟁심이 있었나 봐요. 매출 그래서 그런 건가요? 솔직히 저희는 이제 신입이라 딱히 매출이 중요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자꾸 제 손님을 막 뺏어가고 아, 그 너무 싫어. 대놓고 막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제가 신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저 지갑 좀 보고 싶은데요 하면은 순간적으로 지갑이 어디 있더라? 한 1, 2초 고민을 했어요. 그 사이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손님 지갑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상도가 아닌데. 심지어 여우 같은 그런 애였어요. 이름이 뭐예요? 폭스 아니에요? 리사. 아, 기억났다. 리사. 근데 괜히 저한테 친한 척 다가왔었어요. 그게 더 싫어. 막 점심시간에 갑자기 옆자리에 앉으면서 근데 그게 말도 되게 재수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 영어로 약간 이건 좀 비속어라서 말할 수가 없는데 사이드킥. 원래 단어는 근데 너는 내 사이드킥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슈퍼히어로에서 그 히어로 따라하는 애들을 사이드킥이라 하잖아요. 내가 뭐 따까리도 아니고 이런 말 했네. 근데 너는 내 사이드킥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2인 1조로 팀을 이뤄서 이렇게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은 손님 역을 맡고 한 명은 직원 역을 맡고. 근데 그 친구가 손님 역을 맡고 제가 직원 역을 맡았는데 일부러 막 곤란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하면은 너 괜찮아? 내가 도와줄까? 이러면서 뭔가 상황을 휘말리게 하는. 저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인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웹툰 속 악녀 역할 아니냐고요. 미드 한 편 더 본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드라마 내 남편 결혼해줘. 결혼해줘 약간 수민이 같은 느낌. 아 진짜 싫다. 그 친구는 결국 잘렸어요. 왜요? 저도 모르겠는데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다 위에서 보신 걸 수도 그런가 있겠네요. 봐요. 그 직원 네. 분위기 해친다고. 네네네. 역시 착하게 살아야 돼. 일이 힘든 건 모르는데 매장 분위기 망치면 맞아요. 게다가 판매직은 그 단둘이 붙어있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더 최악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찐 부자인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트 가서 뭐 요구 특별히 안 하잖아요. 와, 양자로 들어가고 싶어요. 저기서 12억 집 팔았다고 8,900 이랬는데 싸다 이러시는데. 저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갱 분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저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